자, 709페이지입니다. 3장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입니다. 1번 사업주체,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자, 사업주체는 누가 있는가? 참, 여기서 사업주체, 주택법에서 하는 사업은 두 가지죠. 주택건설 사업 하든가, 대지 조성 하든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그리고 공익법인, 주택조합, 고용자, 토지 소유자. 그리고 밑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게 대한주택을 갖다가 주택,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칭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명칭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칭을 갖다 저렇게 바꿔놨어요. 미리 말하지만 1번 사업주체,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쩐다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고 대리조정 사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부터 시작합니다. 등록사업주체, 주택건설 등록. 자, 체크합시다. 연간 줄 거예요. 연간. 포인트는 1년 동안 단독 25, 공동 20세대, 가량의 도생하고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1세대. 아까 그 퇴직자용 그거 30이요. 도생 30, 퇴직자용 30. 이상 주택 건설 하든가 또 체크합니다. 연간 만적은 몇 대 이상 대리조정 사업할 때는 체크합시다. 국장에게 등록한다. 그래서 연간 20, 20, 30, 30만이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 난 단독을 20호 이상 하겠다. 1년간 공동을 20세 이상 했다. 나는 1년 동안 도생을 30 이상 하겠다. 1년 동안 퇴직장을 30 이상 하겠다. 1년 동안 대지를 만 이상 하겠다. 그러면 국장에게 등록을 해라. 등록을 않고 하면 쳐버려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사업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100% 등록사업자입니다. 명색이 건설회사가 연간 20 못 짓는다. 말이 안 되니까 건설회사는 전부 다 등록사업자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맨 밑에 줄 다만 다음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제 얘가 은근히 잘 나와요. 자, 등록을 안 해도 이제 건설 사업 합니다. 넘겨보세요.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4번 공익법인. 5번 주택조합이 5번, 6번 신경 써야 돼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고 같이 할 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고 같이 할 때, 그때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박스에 있는 게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국가지자체 공사, 그리고 공익법인, 그리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같이 할 때,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같이 할 때 등록 의무 없습니다. 딱 기억해야 되고요. 2번 등록기준 X고, 저 밑에 2번도 결격서 X고, 등록번호 S. 그럼 보지 말아요. 711페이지 보지 말고 의미 없습니다. 712페이지 가면 공동사업주체입니다. 공동사업주체. 혼자 하면 단독이고 둘이 하니까 당연히 공동인데 공동사업주체는 누가 있냐? 첫 번째 토지 소유자하고 누가 같이 해요? 등록사업자. 두 번째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세 번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 이러겠는데 우리 시험에서 묻는 것은 두 가지요.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가 공동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물어봐요.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나와요. 똑같으면 시험에 안 나와요. 얘는 어쩐다고요? 얘는 하여한다. 뭔가 달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록사업자는 공동 할 수 있다. 두 번째 조합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 할 수 있다. 세 번째,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 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론은 뭐를 잡아야 돼요? 얘를 잡아야지. 고용자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 하여야 한다. 얘를 잡아야죠. 쟤만 공동해야 된다. 공동해야 된다. 초등학생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초딩. 중학생을 두 글자로 줄이면 중딩. 고등학생을 두 글자로 줄이면 거딩. 세 글자로 줄이면 겉비리. 예. 고용자는 필수 그러니까 필수니까 그냥 겉비리예요. 겉비리. 고용자는 필수. 두 번째 묻는 방법 뭡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 공동했을 때 공동사업주체로 본다냐 볼 수 있다냐, 간주한다냐 추정한다냐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요.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자 본다, 쩐다, 간주한다 이렇게 두 개를 딱 잡아놔야 돼요. 봅시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다죠.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답니다. 본다. 할 수 있다. 본다. 두 번째,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 거기도 공동시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거기도 본다. 본다. 3번, 고용자는 쭉 어쩐다? 공동시행 하여야 한다. 고필이. 이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그렇게만 딱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중요합니다. 1번 주택조합의 종류인데 지역, 직장, 리모델입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 근데 지역이 옛날에는 하나의 도시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도시 개념이 아니고 지역이 715페이지 봐볼래요. 잠깐. 715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천제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의 1번 뭡니까? 서울, 인천, 경기. 그게 하나의 지역이요. 2번 대전, 충남, 세종 이게 하나의 지역이요. 충북 4번에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해가지고 전국을 9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광역 생활권 그래. 광역 생활권. 2년 전만 해도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의 개념이 도시였는데 도시가 아니고 광역생활권. 광역생활권 연결이 틀린 것은 그런 엉터리 문제는 안 내요. 전국을 9개로 나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 끝내면 돼요. 주택조합이 한 문제 잘 나옵니다. 주택조합이 틀리도록 어려운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맞죠.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직장이 있고, 두 번째, 직장이 두 가지요. 주택을 공급받는 직장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하겠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이 뭘 공급받느냐? 국민주택입니다. 남이 국민주택 지어놓으면 가서 받아먹는 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러고 있어요. 시작합시다. 713페이지. 지역.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마련. 직장. 같은 지역의 근로자가 주택 마련. 근데 거기는 1번 건설 목적이 있고 2번 공급받을 목적이 있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한다. 그 밑에 보면 재건축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이 아니고 토종법 정비사업조합이다. 왜 이런 말 쓰냐 그러면 옛날에는 재건축도 있었고 재건축 주택조합 또 임대주택조합 그런 게 있었는데 재건축 주택조합이 원래 재건축은 주택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토종법으로 넘어가고 임대주택조합이 임대주택법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남아있는 순수한 주택조합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역, 직장, 리모델링. 다른 말 썼을 때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임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설립 절차, 1번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나요. 많은 수의 구성인 주택 마련 리모델링에서 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직장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시군구 인가받는다. 인가받는 변경 또 해산할 때 또한 같다. 무슨 얘기냐? 아예 써놓고 봅시다.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시, 군, 구 찾아가서 인가받아요. 얘도 시, 군, 구 찾아가서 인가받아요. 얘는 시, 군, 구의 신고예요. 신고. 얘는 신고. 그리고 얘는 시, 군, 구 인가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특이하니까 당연히 얘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주택조합은 간단하게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인데 시, 군, 구청장의 설립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인가신청서 제출인데 인가신청서 제출 자 1권은 보지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중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주택조합 설립, 변경, 해산, 인가받은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구문에 따른 서류와
해당 건설대지에 100분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주택조합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게 제출한다. 넘겨봅시다. 그럼 이제 박스에 뭐가 있는가? 1번 뭐 중요한 게 아니고 2번을 좀 잡아야 됩니다. 2번, 3번 좀 잡아야 돼요. 세부적인 건 아직까지 출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 건설하기 위한 지역 직장은 시군구는 시군구인데 어디 시군구가 들어만 봐야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지역주택점 만들었어요. 지역주택점 만들어가지고 건설을 어디서 할 겁니까? 건설 어디 할 겁니까? 서울. 여기가 어디입니까? 노원입니까? 노원구에서 할 거냐? 아니면 저기 양주시로 갈 거냐? 어디서 건설할 거요? 서울 노원에서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노원구청장에 인가받고, 양주 가서 한다면 양주시장에 인가받고 이런 얘기예요. 건설할 땅이 어디 있냐? 그 땅.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찾아간다. 얘는 직장 소재지 시군구. 얘는 그 아파트 소재지 아파트, 주택 소재지 시군구. 근데 그런 것까지는 물어보진 않더라 지금 이런 얘기요. 얘는 건설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 땅. 건설할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라.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넘어가고 얘가 안 나와요. 얘가.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이러이런 요건은 갖춰야 된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동의서 들고 와. 동의서. 주민 결의. 주민이 그만큼 찬성을 했는가? 그러면 자 얼마 들고 갈까요? 물어봤더니 아파트가 몇 동이 있어요? 3개 동 있어요. 101동 주민이 우리 맞아. 101동 주민 우리 맞아. 그 동만 한답니다. 동별 조합 만든답니다. 그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 한 동만 할 때. 옆에 동이 야 그러지 말고 같이 해. 다 함께 하자. 다 함께 합시다. 그러면 전체 할 때는 동별 및 전체 3분의 2. 그냥 3분의 2 이상 결의만 있으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동별한다. 그 동 3분의 2. 전체 한다. 동별로 3분의 2 받고 전체 3분의 2 받고. 좌우지간 조합 만들 때 동의는 얼마라고요?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관연수가 있어요. 경관연수. 무턱대고 다 조합 설립인 거 아니죠? 이 지금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려면 최소한 몇 년 경과냐? 10년 경과해야 되는데 나는 이번에 증축할 건데 증축한다고 몇 년이요? 15년 이상 경과해야 돼. 증축은 15년. 이 조건을 갖출 거. 그러면서 자 조합 만들자. 동해라. 동별 얼마? 3분의 1. 전체 얼마? 3분의 1. 동의 거부하면 하든가 말든가 내비돼요. 동의 거부하든 네 맘이니까 거부하든가 말든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조합 설립됐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에요. 법인. 그쪽은 법인이니까 등기가 성립이에요. 얘는 법인 아니에요. 법인 아닙니다. 등기하는 그 말이 아예 없어요. 처음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설립했습니다. 설립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지? 리모델링 해야지. 리모델링 하려면 결의가 또 필요해요. 미리 알고 갑시다. 리모델링 결의. 어차피 암기해야 되니까. 리모델링 하려면 얼마 결의가 있어야 되냐면 한 동만 하겠다. 동별조합이 동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얼마 동의가 있어야 되냐? 3분의 2 가지고 부족해서 안 돼요. 한 동을 한다 그러면 최소 얼마 동의가 있어야 되냐? 그 동 5분의 4 이상의 결의. 5분의 4. 한 동만 하면 5분의 4. 저 뒤에 찾다 보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자, 전체 한다. 전체 하겠다. 그때는 동별로 전부 다 3분의 2 이상 나오고 전체 해가지고 5분의 4 이상 이만큼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리모델링 할 때 이 조합 만들 때는 몇 명이 찬성을 하면 내비도 하든가 말든가 그냥 우리말 살 테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야 나는 못하겠다 그럼 새 집 빼놓고 할까요? 말이 안 되지. 어찌될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리모델링 결의에 뭐 안 하면 동의 안 하면 거부하면 팔고 나가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저 뒤에 가면 다시 나오지만 얘 시험 잘 나와요.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거하고 리모델링 결의는 완전 다르다는 거. 조합은 쉬워요. 그냥 3분의 2 동의.
리모델링 합시다. 3분의 1은 작다니까 80% 이상 동이요. 한 동 한다. 그 동 5분의 4. 전체 한다. 동별로 3분의 2 받고 전체 5분의 4 받아야 그래야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 안 하면 짠다. 나가세요. 팔고 나가라. 매도 전고 꼼짝없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714페이지 박스 밑에 2번 조합설립 신고입니다. 조합설 신고. 주택, 국민주택 등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시군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설할 때도 또한 같다. 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자는 조합 설립 신고서를 시군구 제출 안 중요네. 4번 조합의 법적 성격 안 중요. 안 나와요. 5번입니다. 5번. 안 나오고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니까 5번. 주택조합, 조합원은 수, 자격인데 조합원 수. 주택조합, 조합원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되고. 좌우지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려면 뭐라고 쫙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서 범 몇 점 몇 항, 영 몇 점 몇 항, 규칙 이게 아무도 있으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견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니까 뒤에 항상 범 몇 점 몇 항. 그게 없으면 판례. 대부분 판례. 법조문에 없다든가 판례도 없으면 그런 거는 웬만한 시험에 안 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다? 500세대입니다. 자, 조합을 만들려면 최소 몇 명이 모여야 되냐? 2분의 1 이상이 모아야 돼요. 최소 몇 명이요? 250명 이상을 모아야 50 설립인가 나와요. 아, 너무 많다. 우리는 30만이자 30만. 30의 2분의 1은 몇이요? 15명. 이러면 안 나와요. 이때는 몇 명 나와야 돼요? 20명. 이때는 최소 20명 이상이다.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다. 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다. 건설 예정 세대수 나는 건설 안 한다니까 없죠. 그러면 없고 그 대신 몇 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나는 그런 게 무슨 필요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아파트 몇 세대인지 무슨 수로 알아요? 리모델링은 세대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러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데로부터 건축물 취득한 데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들어본 기억만 남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한테 뭐 샀다? 아파트 샀다. 그대로 동의한 걸로 봅니다. 3번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지역 박스 안에 1번 중요입니다. 1번 중요. 2번 안 중요. 1번 중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줄 겁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냐거나 줄 겁시다. 전용면적 85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 뒷말 필요가 없고. 2번 얼마 이상 살아야 된다? 6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 아직까지 6개월 이상 거주라 그걸로 출제할 수 없어요. 조합원의 자격금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얼마요? 80의 이하 되는 거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 이거 중요해 봐야 돼요. 올해 주택조합은 100% 떠나와요. 얘 때문에. 작년에는 60 이하였는데 올해는 85 이하니까. 얘 때문에라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올해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 주택조합 난리 났어요. 난리. 거제도, 진주도, 마산도, 광주도 간 데마다 난리 났어요. 주택조합이. 엄청나게 지금 활발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역의 범위를 갖다가 지역의 범위를 확 바꿔놨어요. 원래는 지역이 도시 개념이었는데 이제 도시가 아니요. 거제 혹시 거제 합니까? 거제? 네, 거제. 일본 가기 전에 거제에 있어요. 거제 있는데 원래는 거제 심화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제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에 될 수 있는 사람은 울산도 오고 부산도 오고 경남도 오고 다 뭉쳐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 더 결정돼 이게 60 이하 한 채였는데 85 이하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완화가 됐어요.
주택조합이 주택조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분양이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1,000만 한다면 걔는 한 700이면 산다고 700이면 훨씬 쉽다고. 그러니까 요즘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60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그 말은 처음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주택 세대주 60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 그리고 85 말 잘못했어요. 85 60이 너무 입에 익어가지고 85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 두 번째, 같은 광역생활권에 일단은 6개월 이상 살아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 직장입니다. 직장 봐요. 자, 건설하게 한 직장은 똑같이 나옵니다. 무주택 세대주 60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인데 얘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 1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 1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이죠. 전용면적 85주택 한 채 가진 세대주. 근데 다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어쩐다? 무주택 세대주다. 무주택 빠져있지만 세대주입니다. 세대원은 참고로 세대원 조합은 안 돼요. 세대주만 돼요. 세대주.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2번은 무슨 얘기냐? 직장이니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돼. 근무.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리모델링은 백날 해봤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리모델링 봐봐요. 이렇게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다. 아파트 가지고 있어서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소유자가 할까요? 세입자가 할까요? 세입자가 주인집 해볼까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뭐라고요? 공동주택 소유자. 이게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아파트는 반짝반짝한데 단지 상가 꾸질꾸질 안 되겠죠? 상가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 포함한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박스는 건너뛰고 의미 없으니까 주의 건너뛰고 자 밑에입니다. 세대주 자격의 일시상실 아주 간단한 부분입니다. 걔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럽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누가 남자 같아요? A가 남자 같아요. 그럼 얘가 남자고 얘를 여자죠. 여자. 근데 이 남자는 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집장 할 생각도 없고 혼자 삽니다. 세대죠. 혼자 삽니다. 세대죠. 개념이 없는데 이 여자가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가지고 세대주니까 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어요. 조합원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세대주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할까요? 뭘 고민합니까?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B. 물론 B 하면 좋겠지만 시험하고는 도대체 시험하고 연관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B가 세대주가 된다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주택조합 조합원이 근무, 질병적,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지금 A 혼자 사니까 뭐라고? 세대주. B 혼자 사니까 뭐라고? 세대주. 얘 남자고 여자고 결혼했다. 세대주가 누가 됐다? A가 됐다. A가. 그러면 얘가 세대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은 누구만 된다니까? 세대주만. 그러면 얘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거냐 이런 얘기요. 이때는 어쩐다고요? 봐줘야 된다. 시군구청지. 그래 너는 결혼해가지고 바뀌었어 라고 인정해주면은 어쩐다고요? 조합원 자격 유지한다. 그런 얘기고요. 7번 또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신규 가입 및 교체 등 해가지고 자 신규 가입 교체 등 금지.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 당해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할 수 없다. 자 거기까지만 먼저 설명드려요. 지역 직장은 뭐하고 설립인가 받고 여길 보세요. 설립인가 받았으면 뭐 한다고요? 건설. 설립인가 받았으면 건설하는 거요. 둘은 설립인가 받았으니까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뭐 하지 마라? 조합원 교체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신규 가입도 하지 마라. 조합원 교체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마라? 신규 가입. 원칙 하라예요? 하지 말아요?
원칙은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공법상 금지는 100% 상대 금지, 절대 금지가 아니에요. 하지마 이러면 해도 괜찮다가 있으니까 절대 금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마 단 이름 해도 된다. 상대 금지인데 자 하지마 그랬는데 우리는 꼭 하지마 그러면 궁금하니까 해봐요. 꼭 걸려요. 얼마입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기억해야 돼요. 3년 3천. 공급 파트 가가지고 주택 공급 문란행위 가가지고 이게 조합원에 지휘 팔지 마라, 통장 팔지 마라, 주택 상한사채 팔지 마라, 시장대 파는 거 무허 건물 확인서 이런 거 있죠? 그 하다 걸리게 어쩐다고? 3년 3천. 얘가 글이 넘어간다고 조금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고 가야 된다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추가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결혼이 생겨가지고 그만큼 충원하는 건데 추가 모집 승인이나 결혼이나 충원인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 여기 있다 몇 세대 할 거예요? 500세대 할 거예요? 최소 몇 명 모으라고요? 2분의 1 최소 몇 명 모으라고? 250명 모아야 되는데 몇 명을 모았대요? 많이 왔어요. 은근히 300명 모았어요. 500세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공사 끝나면 500세 중에서 공사 끝나면 300은 조합원 주고 나머지 200은 뭐 하겠어요? 200은 뭐 합니까? 일반 분양. 일반 분양할 걸 아예 처음부터 추가 모집하 추가 모집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져야 되는 얘기요. 그러면 추가 모집하더라도 500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 모집할 때는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하면 되는데 추가 모집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자 설립 인가 받았죠? 설립 인가 받았다 그런 애들은 곧 뭐 한다 얘들은 건설해야 돼. 건설 주택법에서 건설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일단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좀 남겨야 됩니다. 설립 인가 받고 몇 년 해야 되냐?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이 아니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설립인가 취소 사용. 그러면 쟤는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하되 언제까지 가능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가능해요. 할 때까지. 두 번째, 결혼이 발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한다. 이것은 첫 번째,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인 명의로 바꿔야죠. 이것은 상속인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조합원이 탈퇴해가지고 자, 몇 세대? 500세대. 몇 명 모았다? 300명. 60명이 빠져나갔어요. 안 하겠다고. 몇 명 됐어요? 240명. 몇 명이 안 되네? 250이 안 되네. 250세인데 탈퇴해가지고 2분의 1 미만 되면 그만큼 충원할 수 있어요. 또 무자격입니다. 무자격자. 이 조합원 안에 A가 있는데 A가 알고 봤더니 아파트를 50채 가지고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없죠. 무자격 판정되면 박탈되고 충원하는 거요. 자 이번에 500세대 할 겁니다. 몇 명 모였어요? 300명. 이거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분위기가 700세대 합시다. 건설 예정 세수를 바꿨어요 이제. 자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러면 700의 2분의 1 얼마인데? 350인데 안 되네요. 조합원 수가 예정 세수의 2분의 1 미만 되면 그때는 이때는 어쩐다? 충원이 되는데 이런 건 한 번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얘는 100번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얘를 잡아야 돼. 얘가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을 바뀌면 교체된다. 얘는 암기 좀 해주고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이후에는 한마디로 교체가 된다.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이후에는 된다. 그 다음 거기 드리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때 얘들은 자격 요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자격 요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분명히. 조합설립 인가 신청현재 무주택 세대주거나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죠.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때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안 갖춰야 될까요? 똑같이 갖춰야 되겠죠. 안 그러면 특혜십이 나오니까 자격 요건을 분명히 갖춰야 돼요.
어떤 조건을 갖출까요? 처음에 모집한 애들하고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특혜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처음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지.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을 하더라도 얘들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부터 입주 관일까지 무주택 세대주거나 85 하나 가진 세대주 중에서만 하는데 얘는 사망하게 되면 아빠가 사망했는데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아파트를 갖다 10개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지. 그러면 눈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만큼은 뭐가 필요가 없다? 자격 요건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사망은 따지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717페이지 7번 1번 시작합니다.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 거기까지 원칙. 하다 걸리면 3년 3천이다. 다만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건설 예정 세대수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 추가 모집 승인 받았다. 또 다음 사유로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한다.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충원 사유가 첫 번째 조합원 사망, 세 번째 탈퇴 2분의 1 미만, 네 번째 무자격 판정, 다섯 번째 건설 예정 세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예정 세수 2분의 1 미만. 그런 거는 한 번 보면 다 알아요. 2번은 백날 받아야 되니까 2번 잡아. 2번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이후에 입주자 선정된 지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어쩐다? 교체된다. 교체. 자, 넘겨봅시다. 넘겼는데 없네. 다시 그 말 좀 마저 하고 갑시다. 빠져 있으니까. 자, 충원하든 뭘 하든 추가 모집하든 조합안의 자격 요건은 똑같은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런 데 나오니까 충원을 하든 추가 모집하든 자격 요건은 처음 모집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관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한 채 가진 세대주. 단 뭐는 제외한다? 상속은 제외한다. 사망, 상속은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어쩌면 그런 내용까지 출제되니까 그런 내용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넘겨보게 되면 자 2번 이제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그것도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있죠. 언제까지 하는가?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거를 안 하면 719페이지 맨 위에 먼저 봅시다. 맨 위에. 시군구청장은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 처분에 위반하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먼저 알고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자 이제 법에서 8번 1번에서 설립인가 갖고 몇 년 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겠죠. 2년 내 신청하세요. 그러면 2년 내 신청 안 했으면 법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가 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30세대 이상 증가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고 30세대 미만 증가하면 리모델링 허가. 30세대 이상이면 뭐고? 사업계획 승인이고 30 미만이면 리모델링 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1번은 안 중요, 2번이 중요죠.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 처분에 위반하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답니까? 하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자, 3번 회계감사 그 부분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가 주택조합이에요. 거기까지가 주택조합이었고, 그리고 왕은님 그것 좀 줘봐요. 조금만 책자 줘보세요. 지금 제가 이 요약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지금 뭔가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 뭡니까 우리 지금 운영 쪽하고 저하고 지금 이게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이해력이 좀 짧았어요. 이해력이 짧아가지고 판단이 좀 잘못했는데 강의할 때 우리가 5월하고 6월 강의 있잖아요. 5월, 6월 강의를 요약집을 한다 해가지고 5월, 6월 강의는 요약집을 합니다. 요약집은 기본서를 안 하고 두꺼운데 언제 기본서 하겠어요? 요약집 할 때 요약집은 과목별로 우리가 지금 과목별로 교수가 2분이 있으니까 전부 다 자기 걸로 한 줄 알았는데 자기 걸로 않고 그냥 하나만 한대 하나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본서를 갖다가 우리 고광표 교수님이 썼으니까 요약집도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저는 뭐라 했냐 그러면 내 거를 요약집 파일로 주면 되지 파일로 줘가지고 다운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뭔가 좀 사인이 좀 안 맞았어요. 파일로 주는 것은 강의하다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다가 내가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파일로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 요약집을 갖다 파일로 주고 다운받아서 해가지고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분량이 요약집이 이게 190페이지 되는데 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거 언제 다운받냐고 그래서 그냥 요약집은 수업은 고한표 교수님 요약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동강 듣는 분들 좀 잘 들으세요. 동강 듣는 분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문제 되냐 그러면 제가 좀 수업 듣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요약집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를. 근데 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들고 저한테 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요약집, 어쨌거나 그분들은 이 요약집 공짜로 나가는 거예요. 답 나오죠? 그러니까 요약, 아니 전부 다 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요약집은. 이 요약집은 문제집 요약집 다 무료로 안 줍니까?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요약집 간다고 이것은 요약집 가게 되면 고한표 교수님 요약집 갈 것이고 제 요약집 없다고. 근데 강의를 뭐로 한다고? 이 고한표 교수님 요약집을 하고 책으로 강의를 안 한다는 얘기요. 안 하지만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은 괜찮고 정리가 순서대로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분들은 수업은 이걸로 듣되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그걸로 따라도 하는 게 지장이 없어요. 내용이 거기는 빠진 게 별로 없을 거니까 웬만큼 정리해놨으니까 그 대신 나는 여기를 환불받고 싶다 그러면 책은 어떻게 책 보내면 책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나는 환불이 필요해요. 환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다시 이분들은 카페 와가지고 이분들은 카페로 주문했으니까 다시 카페 와가지고 카페 와서 자기 이름 쓰고 거기에다가 계좌번호를 남겨놓으면 이름하고 계좌번호 남기면 제가 지금 몇 사람 환불해 주겠으니까 보면은 바로바로 그날 안에 환불해 줄 테니까 환불이 필요한 분들은 카페 와가지고 자기 이름하고 그 계좌번호 쓰게 되면 금방 됩니다. 은행 가면 금방 되니까 바로 환불을 해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환불하시고요. 그리고 요약점 그대로 쓰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수업할 때는 제가 이거를 볼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읽어보면 뭐라 나왔어요? 예. 이것만 해도 꽈라가 적었는데 이것은 요약집 구매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게 1+1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1+1을 첨가해서 준 건데 이거하고 공법 한 장짜리 큰 거에서 같이 제가 보내줬는데 이걸 해줬는데 문제는 그분들은 이제 요약집을 갖다 이제 안 할 거니까 근데 요약집 지금 몇 권 남아있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사세요. 하여튼 산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도에서 이거라도 줄 테니까 그리고 그러면 나는 요약집 안 사면 없겠네. 요약집 안 사면 이게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5월 첫 수업하게 되면 수업 자료에다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파일로 넣어주면 파일로 다운받으면 되니까 이것은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동강 듣는 분들은 제작을 해요. 이렇게 뭐 님 끼워도 괜찮고 허식해서 찍어도 괜찮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뒤에 부분 보게 되면 맨 뒤에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정리를 은근히 많이 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요? 이런 게 쉬운 문제요.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냥 가물가물해요 이제. 근데 5월달에는 그런 걸 전부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공법에 미착수가 몇 번 나오는데 도대체 미착수가 몇 년이냐. 하이한다. 우리가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지정 하이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해제가 하이한다 할 수 있다요? 그런 부분은 모아야 된다고.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 뒤에다 다 모아놨으니까 그럼 수업 시간에 이제 보면서 몇 페이지 보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강 듣는 분들은 이걸 갖다 파일로 제공할 테니까 파일로 다운 받으시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5, 6월 강의는 분명히 수업은 광학법 교수님 요약집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요약집 구입한 분들은 이건 제가 실수한 거니까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요약집 여러분 가지고 대금 환불해 드릴 테니까 카페 와가지고 이름하고 계좌번호 쓰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 안 샀는데요. 아직 안 샀는데 사고 싶은데요. 그분도 카페 와서 얘기하게 되면 판매는 합니다. 판매는 사서 봤을 때 절대 후회 안 해요. 다른 컨데 후회 안 해요. 잘 돼 있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사시고 그리고 구입을 안 했는데 이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구입을 안 했는데 이게 필요한 분들은 요새 학원 강의할 때 파일로 일단은 나갈 것이고 근데 나는 요약집을 구입을 안 했는데 나는 요약집을 다운받을 수 없겠습니까? 카페에다 제가 아예 요약집도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요약집 파일을 갖다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기 가서 다운받아도 괜찮고 다운받아도 괜찮고 만약에 구매하겠다 그러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판매할 테니까 있는 건 뭐 할 거야 나도 맞아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이제 요약집에 대해서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웬만하게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해야 돼요. 저한테 이게 지금 저기 밖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상담한테 전화하니까 상담에서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동이는 맨 말썽만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조용한데 저만 맨 말썽 일으키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전화 보세요. 010 3564 0283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면 질문하고 이게 자, 우리나라 대표 번호인데 이름까지 써주고 이리 질문해도 괜찮고 언제든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질문해도 괜찮고 오늘 또 지금 한 학생이 지금 왔다가 수업 못 듣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방향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궁금하면 질문하면 알려준다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궁금하면 전화하게 되면 그런 내용도 상담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약지건은 해결이 됐고 이제 716페이지 시작합니다. 2절 주택 건설 자금인데 1번 국민주택기금인데 이쪽이 주택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X예요. 1번 국민주택기금 X 720X 21, 22, 23, 24, 25 26페이지까지 빠지고 27페이지 3번 주택 상환사채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자금이 중요한 게 두 개가 지금 빠졌어요. 국민주택 기금과 국민주택 채권. 그럼 이제 727페이지 주택 상환사채 아주 간단합니다. 주택 상환사채 글자 그대로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입니다. 주택으로 돌려주는 사채.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그래도 암기할 건 해야 돼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주택으로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뒷말이 잘 나와요.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무슨 얘기냐? 토지공사가 주택 상환사채 발행하고 토지공사는 부도라는 게 없어요. 안 망해요. 등록사업자는 부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아무나 발행하면 안 돼요. 일정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인력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규칙을 맞고 금융기관 또는 그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물론 절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간단해요. 등록사업자는 일정 기준 갖추고 지금 보증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일정 기준이 뭐냐? 자 밑에 참고 있죠? 체크해요. 5억 줄 거예요. 5억 1번 자본금 5억 있잖아요. 자본금 5억. 자본금 5억. 자본금이 5억 이상일 것. 그 다음에 2번 기술능력. 기술능력 X 그건 없어졌어. 삭제. 없어졌으니까 지우고. 넘기면 3번입니다. 3번 건설 실적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일 것. 달력에 쓰지 말고 3년 300세대 4번
발행 규모는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수 이내니까 그것도 3년만 잡으면 돼요. 등록 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갖추고 지급 보증받는데 일정 조건이 뭡니까? 우리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 그러니까 5억 3년 300세대 5억 3년 300세대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5억 3년 300세대 5억 3년 300세대 그렇게요. 자 이제 2번 발행계획 승인입니다. 자 줄 끕시다. 국장 승인 이런 거는 암기지 이해가 아니에요. 사채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누구 승인받아요? 국장 승인. 3번 주택상환사채 발행 방법인데 체크합시다. 기명증권 1번 기명증권 2번 체크합시다. 액면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발행. 자 4번에 1번 안 중요 4번에 2번 그것도 안 중요 4번에 3번 상환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3년은 발행일로부터 공급까지 체결시까지가 3년이고 5번 이제 양도 중도 해약인데 1번 중요합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양도 중도 해약 안 되는데 이게 또 양도가 해요. 거기서 또 적발이 되면 3년 3천 이것도 뒤에서 다시 나와요. 양도 중도 해약 안 되는데 하다 걸리면 3년 3천. 다만 자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박스 1번, 2번, 3번인데 그거 안 읽어도 누구든지 다 풀어요. 안 봐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해외이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양도가 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2번 명의 변경 및 대항 요건인데 앞서 해봤죠.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차이점. 무기명증권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유한자가 주인이에요. 점유한자가. 기명증권은 가지고 있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기명증권은.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채권자 자 양도했다. 어쩐다? 명의 변경한다. 명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돼? 명의 변경을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하고 발행회사가 하면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을 뭐만 쓴다? 성명만 쓴다. 토지상환채권하고 약간 달라요. 토지상환채권은 증권에도 주소 성명 쓴다는데 주택상환사채는 증권에는 뭐만 쓴다? 성명만 쓴다. 그래야만 사채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하고 토지상환채권이 약간 비슷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리하고 구분하는 것은 5, 6월 달에 가게 되면 제가 딱 해가지고 자 51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여기 51페이지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놨어요.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 비교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정리 따로 해줄 테니까 지금은 정리 개념, 지금은 내용 위주로 가는 거고 정리는 5월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도가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됐다. 양도했을 때는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 뭐만 쓴다? 성명만 쓴다. 그 다음 3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4번 6번 양가로 6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설령 망했다 하더라도 그럴 줄 알고 뭐 받았어요? 지급 보증 받아놨으니까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 이 얘기고 7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사채 발행을 적용합니다. 우리 그 채권 발행에 대한 일반법이 왔죠. 채권 발행에 대한 일반법.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법이고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방재정법이고 일반인 발행하면 상법이고 등록사업자가 일반이니까 주택상환사채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이 법이 특별법 아닙니까?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규정을 따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한번 썼냐 그러면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 법보다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 틀렸다. 이 법이 특별법이다. 상법은 일반법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나머지 더 읽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730페이지 이제 그 박스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국민대 채권 시험법이 아니니까. 731페이지에 국민대 특별회계가 있고 5번 입주자 저축이 있는데 이거는 6월 달에 한 번쯤 해야 돼요. 공법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공법 측면이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국민대사업 특별이라든가 입주자 저축이 돈 아닙니까? 돈. 금융. 그럼 이게 학교를 가서 금융 파트에서 툭 튀어나오니까 입주자 저축이 어쩌고 공법에서 한 번쯤 해야 되니까 6월 달에 한 번 합니다. 6월 달에.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733페이지 가면 3절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1번 주택 건설 기준 등 X 넘기면 734페이지 주택 건설 절차 잠시 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